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투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네 번째 강의 관심 종목 분류하기입니다. 상승 종목에서 재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가 백화점을 가보게 되면 층별로 명품관, 스포츠 의류, 여성 의류와 같이 층별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류와 같은 경우는 코너별로 신발과 등산, 골프 등 제품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 코너를 가게 되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 뉴발란스 등 이런 브랜드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시간을 절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홍대 가로수길을 가봤을 때 원하는 상품을 찾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이유는 그룹별로 상품이 모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의 예와 같이 관심 종목 분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식의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에 매도 물량을 내놨을 때 이제 구매하고 싶어하는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화점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원하는 종목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진 이슈로 동양 파일이 올라갔는데 그런 지진 관련주는 동양 파일이구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는 에코프로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원하는 시점에서 저가의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는 상승 종목에서 재료의 크기를 알아가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내가 어떤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를 미리 공부하고 싶다. 요럴 때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바로 앞전 강의에서 네이버 뉴스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 분류 방법이랑 같이 연결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이 끝나고 나서 당일 상승 종목 코스피 코스닥 각 30개 총 60개를 저장을 하고요. 그 상승 종목 중에서 공통된 테마를 분류를 해서 공통 테마를 분류를 한 것들과 이제 관심 종목을 그룹화해서 해당 종목이 왜 관련주인지 뉴스를 확인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한 달 이상 반복하게 되면 테마의 크기, 종목 분류 방법, 연결고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직접 분류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2020년 11월 초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 상승 종목들이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윤석열이 대선으로 인해서 대선 출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퐁당퐁당 상승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대란에 이어서 골판지 그 택배 상자들의 품귀
때문에 포장재지나 골판지가 상승이 나왔고요. 또 코로나도 많은 순환매들, 뭐 간편식, 뭐 방호복, 그다음에 음압병실 이런 식으로 코로나도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후에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차트도 상승과 거래량이 있고 조정이 있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 분류도 뉴스를 이렇게 장 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은 코로나가 갔고 내일은 윤석열이 갔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가고 요런 그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섹터들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잠깐 쉬어가는 차트들이나 잠깐 쉬어가는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 빠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 9일 날 이제 바이든 관련 이제 탄소 제로, 저탄소 이런 것들 탄소 중립 관련 뉴스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딱 관심주들 그 상승 종목들에서 왜 올랐는지만 이렇게 리스트화만 했었고요. 차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 관련주가 올랐는데 간편식이 있고 음압병실이 있고 방호복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관련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정리를 해놓을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지만 다음번에 전염병이 큰 코로나 규모나 메르스 규모만큼의 이제 그런 질병들이 창궐을 했을 때 그때는 요 정리해 놓은 거를 보고 나서 어떤 순서로 또 흘러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빠르게 매수를 하거나 순환 매매가 돌고 있을 때 다음 섹터를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상승 테마 찾는 방법 중에 세 가지 좀 편리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를 뭐 HTS를 쓰시고 장중에 PC로 매매를 하시는 분은 이제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이 어플들이 그래도 제일 한눈에 좀 보기 편하구나 라는 어플이고 사이트여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증권 플러스 앱을 들어가게 되면 관심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뉴스 정보에 오늘 주요 테마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뜹니다. 그래서 테마 초전도체, 유가 하락, 면세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고 여기 국내 테마 더보기를 누르면 조금 더 몇 가지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이 탭을 클릭하게 터치를 하게 되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쭉 어떤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테마 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헬릭스 매스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요때 유전자 치료로 올랐는지 카나비스 바이오 관련주로 올랐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은 안 해줘서 조금 불편함은 있으나 한눈에 무슨 종목들이 무슨 섹터에서 올랐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테마 앱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테마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또 동일하게 HLB 그룹, 에이즈, 도서인데 이 그레디언트는 도서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야놀자로 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정확함은 있으나 한눈에 테마들은 잘 보일 수 있다. 여기 김동현 같은 경우도 CCS인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초전도체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래도 기간과 실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런 상승 섹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섹터들을 좀 공부하고 싶을 때 다음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거를 실전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은 증권사를 들어가면 파워 섹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포스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휴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 섹터에 들어가면 동일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KB증권 파워 섹터인데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 뭐 코로나19, 일자리,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KB증권에서는 파워 섹터를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관련주를 찾고 싶어도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음 방법을 확인을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도 인포스탁 TV랑 증권사 파워 섹터가 동일한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KB증권의 섹터에서 초전도체를 가지고 왔는데 원익 PNE, 그다음에 아모텍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밑에가 잘려 있긴 한데 덕성도 같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인포스탁 섹터 종목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왜 테마 기업으로 돼 있는지 요약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장중에 바쁘다면 MTS나 HTS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인포스탁 섹터 종목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어디서 내가 관련주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응용편으로 이 증권사 섹터나 인포스탁 DB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 관련주의 카카오페이나 프리엠스, 풍사는 CBDC 뉴스로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엮이지 않고 나중에 실적주로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라고 되어 있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관련주들이 예전에 다 ATM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화폐 개혁이라든지 그런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화폐 개혁하겠다고 10,000원짜리를 공을 뭐 100원짜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 ATM기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얘네가 기대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섞여 있어서 그런 필터링들이 조금 필요하고 관련주를 만약에 내가 요 섹터를 CBDC 관련주로 정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움직인 적이 없었던 아이템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우주항공 산업 쪽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쪽에서도 대한항공하고 현대로템은 단 한 번도 상승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삭제를 해놓는 게 조금 더 필터링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하기 편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섹터 편입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을 하기 전에 회사 기업 소개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공시창에 미리 그 청약 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미리 편입시켜 놓는 게 좋고요. 근래에 테마가 불 때 신규 상장주들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출산은 꿈비,
반도체는 미래 반도체, 우주는 컨텍,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오히려 개미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작업을 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요 근래에 꽤 많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빈도가 좀 작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계속 섹터를 계속 확인하고 추가해 놓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화 편입니다. 요거는 정말 제가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새로운 뉴스를 발견을 했는데 내가 종목 분류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거의 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을 뉴스로 검색을 해서 그날 이제 뭐 오늘이라는 폴더라든지 관련주를 빠르게 정리를 해서 매매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서 특징주와 검색할 재료를 네이버 뉴스창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검색 활용 실제 어떤 사례로 종목을 찾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스가 아마 3월 초에서 2월 말 정도에 나왔던 뉴스를 기억합니다. 전 세계 홍역 환자가 증가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유럽은 홍역, 중남미는 댕기열. 이때 저는 홍역 관련주를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징주 검색할 재료인 홍역을 검색해서 과거에 있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를 찾아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삼화제약, KM제약, 한국맥널티가 관련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삼화제약하고 한국맥널티가 조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홍역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런 프로세스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번외로 블로그 검색은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인플루언서 중에 실제로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보통 블로그 포스팅에서 광고 수입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 로직에서 좋아하는 글의 배치와 구성들, 사진이 몇 장 들어가고 기승전결이 있고 텍스트 수는 몇 개 이상이고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맞춰서 사람들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때 초전도체 관련주를 본인이 인터넷에서 짜집기 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론 괜찮은 블로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광고 수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블로거 검색보다는 좋은 블로그나 카페를 구독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블로그는 굿트레이더, 카페는 주식광장, 이쪽은 이제 뉴스 위주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JB 대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마인드셋에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테마 분류 방법, 당일 상승 종목들을 60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를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미리 공부해보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관련주로 정리를 해야 나야 될지 기본, 응용, 심화, 번외편으로 알아봤고요. 요것들을 또 정리하면서 요거는 계속 저희에게 자산처럼 모여질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테마 분류를 해놓는 거는 보통 HTS나 MTS나 100개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꽉꽉 채워서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